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보면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강력한 배당주들인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기업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어젯밤에 올린 커뮤니티 게시글에 멤버십 회원분이 남긴 댓글에 대한 답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전해드리면서 무역 적자가 감소한다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념을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기축통화국이면 무조건 좋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돈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서 좋겠다. 대한민국도 그런 기축통화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덜컥 받으면 큰일 납니다. 기축통화국 시켜준다고 해도 어차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걸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축통화국은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전 세계에 플랫폼을 깔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깔아놓기 위해선 본인들이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무역 적자를 봐야만 해요. 자기들만 이득을 보면서 즉 무역 적자는 1도 안 보고 흑자만 본다고 좋다고 낄낄대고 있으면 결코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화폐를 전 세계에서 써줘야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빨아들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국민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젠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그룹은 그렇게 본인들이 확보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광고 사업도 하고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이런저런 다른 사업들을 막 펼쳐가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요. 여기서 카카오톡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 하나만 딱 들여다놓고 보자면 과연 이게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됩니다. 왜냐면 카카오톡 자체는 무료 어플이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쓰면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그룹 입장에선 서버비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많이 나가죠. 지금이야 카카오그룹이 다른 사업들로 돈을 잘 벌어서 카카오톡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지만 초창기에 카카오톡이 아직 전국민 메신저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손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카카오톡이 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메신저 어플 하나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딱히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맞설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톡이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가며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다들 뻔히 봤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본인들이 적자를 보는 구조가 지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적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예전보다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많이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이번 8월 무역 수지 수치를 보면 3,1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가 호황이던 시절보다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관련 제품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이게 많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미국 내의 소비도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만큼은 계속 좋았었는데 그 미국조차도 갈수록 둔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식에는 악재일 수 있지만 반대로 채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새 엄청난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등과 같은 전통 가치주의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막 코카콜라랑 펩시는 무려 5%가량 빠지면서 아주 요즘 끝을 모르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어력이 좋다던 맥도날드도 지금 보면 고점 대비 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배당주 투자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기술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 성장은 비록 좀 밀릴지 몰라도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발생과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이 좋다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배당주니까 배당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채권이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채권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기술주랑만 경쟁을 하면 됐던 상황에서 이제는 채권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까지 들어오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나마 기술주는 채권 수익률보다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5%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잘 해줬잖아 하면서 투자를 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배당주들은 원래가 높은 주가 성장성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이 전혀 없는 채권 5% 이자 수익과 비교 저울질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사느니 그냥 단기 채권 사서 안정적으로 버티다
참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심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요즘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는 진짜 근본 중에 근본 식품 배당주잖아요. 근데 요즘 떨어지는 거 보면 유독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요즘 미국 내에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괜찮은 비만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월마트 CEO가 이번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오젬픽,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식료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매일 칼로리 섭취량이 20-30% 더 줄였다고 밝히면서 요즘 식품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비만 치료제 열풍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도 보면 살찐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살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뭐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비만과 당뇨 이런 질병이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늘 있어 왔었던 질병이고 사람들 모두가 비만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코카콜라나 펩시나 맥도날드의 소비를 이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이 맛을 끊지는 못할 거고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금리가 너무 치솟으며 배당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 어차피 원달러 환율도 너무 높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분히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